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딸을 둔 50대 남성은 최근 아내와 아이들 훈육 문제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막내딸이 아빠에게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아내와 상의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 탓을 하며 그만 야단치고 지적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말버릇까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데 가만히 있으라니 남편은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서운하고 속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에게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찾아온 걸까요? 아내와 달라도 너무 다른 훈육 방식, 어떻게 하면 잘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예, 두 딸을 둔 50대 아버지가 직접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 제가 맨 처음 이 사연을 읽고 와, 이거 정말 공감하시는 아빠들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째가 고1 그리고 둘째가 중1인데 그중에서도 이 둘째 딸, 중1 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네, 50대 제보자는 자칭 딸바보 중에 딸바보라고 합니다. 특히 둘째를 아기 때부터 유난히 예뻐했고 볼 때마다 뽀뽀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뽀뽀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아이고야. 최근에는 말도 잘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도 딸이지만 훈육을 두고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내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 시기를 잘 넘어가 보자 한 상황인데 어떻게 맞춰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서 이렇게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볼 때마다 뽀뽀를 했던 막내딸, 둘째 딸이 급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뽀뽀는 뭐 그 시간 되면 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결정적인 거는 인사를 자, 제대로. 그렇다면 나도 거절당한다? 아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가는데요. 어. 딸이 있는데 어. 저는 초등학교 때 거절당했거든요. 당연히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른들한테 인사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말 부부라서 이제 주말에 이제 만나면 아빠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요. 그래서 아빠한테뿐만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할머니, 친척들, 또 심지어 가정교사한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극약 처방을 좀 썼어요.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허공에라도 인사를 좀 해라. 세상에. 인사하면 내 용돈 줄게. 라고 하는데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눈치가 빨라서 보자마자도 인사를 한다 그래요. 아마 평화를 위해서 첫째는 인사를 하는데 둘째는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면 용돈을 주겠다. 뭐 구두 닦으면 용돈 줄게도 아니고 인사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편한 돈벌이를 왜 받아야 할까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혜야, 아빠 왔어, 인사해야지.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본대요. 어쩜 좋아. 어른한테 인사해야지라고 하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됐지? 인사했지? 하면서 엄마 이제 용돈 줘. 아빠는 나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려 절받기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면 더 현타가 심각하게 온다고 하고, 아내는 사실 이런 사정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라라고,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딸들에게 하긴 하는데 아내가 별로 그렇게 좀 남편이 뭐 만족할 만큼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성이 안 찬다고 하십니다. 자, 주말 부부이시다 보니까 아마도 제보자 남편분께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아내가 뭐가 됐든 좀 자녀들 훈육 뭐 이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속상하고 답답한 부분 바로 이거라고 하셨는데 이 남편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를 키우는 그 훈육 방식이나 그 교육 가치관에 있어서는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거는 사회에 나와서는 고치기도 힘들고, 저도 뭐 아빠로도 잘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훈육을 하고 고쳐야 된다는 주의인데 엄마는 전혀 안 해요. 너무너무 애가 불쌍하고 막 아빠 때문에 저렇게 인사를 안 하고 애가 삐뚤게 자란다라고 이제 저한테 타박을 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나 아빠로서 잘했길래 애들 볼 때마다 뭐라 하냐 이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진짜. 자, 당신이 말이야, 잘못된 거 애들 교육 똑바로 지적을 하고 교육을 했어야지. 자, 근데 아내는,
지적 좀 그만해 하면서 계속 팍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이런 케이스를 그동안 상담을 20몇 년 하면서 진짜 끝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요즘도 가장 이제 지인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 건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나 학습이나 이 양육 패턴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말 모든 엄마 아빠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에서는 참 피해가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아버지께서 딸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딸바보 아빠시고 지금도 가장 이제 고민이 딸 교육인 거 보면 일단 딸에 대한 애정이 아주 특출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 해나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 방법은 딱 하나만이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 방법도 좀 틀릴 수 있다. 내 방법도 좀 고쳐야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은 좀 필요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제보자 아빠가 말이죠. 딸한테 야, 너 정말 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냐면 좀 물어보지는 않으셨대요? 네, 하루는 아내가 딸에게 왜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얘기를 했는데 당신한테 맺힌 게 많아서 인사를 못 하겠단다라고 전했다고 에? 합니다. 근데 제보자는 이 얘기를 듣고 더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휴가며 공휴일, 주말 등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보냈기 때문인데요. 뭐 국내며 해외며 가족 여행부터 캠핑장에도 가고 주말에는 배드민턴도 함께 쳤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기본이라면 기본이지만 맺힌 게 많다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왜 웃으세요? 우리 딸이 자꾸 생각나서 그러니까 나 자꾸 그래서 딸이 물어본 거야 떠올라요. 지금. 딸이 너무 떠올라서 어. 뭐 우리 딸도 뭐 인사를 저한테 하긴 하지만 어. 자 이제 초등학교 때 둘째 딸이 썼던 편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다. 장난인데 쉽게 받아주지 저거구나. 마세요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 사진. 예, 사랑해요라고 짧게 좀 적어놨죠. 어. 예,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생각할 때 이제 사춘기 정도라서 한 2, 3년 이러고 말겠지라고 하면 참을 수 있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말고도 또 불만 사항들이 좀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잘 씻지도 않고 또 아빠한테 좀 예의 없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거슬리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그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보자분은 딸도 딸이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지금 너무 괴로우시답니다. 저희가 이 두 부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별별 극장 준비했는데요. 자,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아내 역할의 박사인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 여보야 우리 다혜가 아직도 인사를 안 한다. 내가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노.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찌 하길래 적하노. 그만 좀 해. 오랜만에 애들 보면서 꼭 그렇게 혼내고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그래야 되겠어? 애들이 아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아빠가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뭐라고 하는데 아빠 얘기 듣고 싶겠어? 애가 똑바로 안 크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나? 똑부러지게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고 야단치고 야단쳐야지. 저러면 나가서 자 요거도 처먹는다 요거도 먹는다. 우리 애들 지금 사춘기야. 일단 야단치는 거 좀 내려놓자. 냅두자 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럴 때가 있는 거야. 부모가 좀 참고 기다려야지. 아이고 애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내려놓노? 바뀔 생각도 없고 바뀔 의지도 없고 아들내미만 좀 그냥 야단도 치는데 딸내미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런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니 뭐하노? 혼내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믿어주고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지. 우리 다혜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 내려놔. 심각하다. 이게 말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따님이 얼마나 그냥 속을 새기는지 그냥 이게 확 다가오네. 너무 사랑합니다. 아, 진짜? 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은 제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딸이니까 더 조심스러운데 엄마가 좀 이렇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면 그걸 해주지 않고 정말 가슴에 고구마가 100개 정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빠는 꼰대가 되어 있고 화만 내고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이 엄마는 그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저는 가슴이 그냥 먹먹하다 못해 그냥 막 넘어가자 눈물이 날아가는 게 한 번도 안 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점점 멀어지는 중학생 1학년짜리 딸. 아내는 내려놓자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한두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 자, 없는 우리 양 거고요. 변호사님도 따님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제 집안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지만 아유, 이런. 제가 뭐 약간 고민 있을 때 주변에 가까운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중학교 때 넌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는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버려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아내분의 말씀하고 사실 통하고 그걸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니까 20대 그 젊은 친구들이 저 중학교 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하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군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은 다른 말씀 마시고요. 네. 딸아 미안하다 이거 한번 하시죠. 아니 뭐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무슨 저는 선배?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 비슷한 상황을 저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사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인사를 좀 못한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알아서 다 돌아와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렇게 한다 해가 안 바뀌고요.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암만 노력해도 안 바뀌고 그 엄마가 더 신경 쓰고 있고 가만 놔두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인사하는 게 더 이상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나라 미안해. 자, 우리 교수님. 네. 중학교 때 도대체 왜 그런지 내가 몰랐다고 양 변호사님 친구들이, 동생들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일단 중학교 때나 사춘기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뇌와 호르몬입니다. 일단 뇌가 전두엽,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전두엽은 발달을 아직 안 하고 막 발달하고 있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변형계나 호르몬이 그 안에서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말로 이 신체적인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거기에 학습 스트레스 같은 일단 기본적인 그 사춘기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기는 부모님이 잘 견뎌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증상이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반항 수준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지 증상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은 뭔지, 뭔가 친구 관계인지 가정에 대한 불만인지 그 원인도 아셔야 되고요. 증상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버님의 방식이 옳으신지 어머님의 방식이 옳으신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뭐 한 분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 딸 둘인 집안이잖아요. 네, 나도 옛날에 저랬다? 저도 막 사춘기 때는 부모님한테 대든 적도 있고, 네, 막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저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이야기 분들 보면요. 역시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민아님, 사춘기 저희 딸도 힘들겠습니다. 딱 2년만 기다려주세요. 그 시기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관심을 갖되 간섭은 금물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정희님, 인사 안 하는 정도는 사춘기 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인사 안 하고 방에 쓱 들어가기도 했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라도 붙이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그 시기 지나고 나니까 먼저 방까지 들어와서 인사하고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실님은 엄마가 중간 역할 좀 지혜롭게 잘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